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여호수아처럼 데나리온 김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데나리온 김강주입니다. 요즘 그 노후에 관심이 굉장히 예. 많은데요. 선생님 우리가 노후 준비하면 그 3층 구조를 준비해라. 예. 그래서 1번이 국민연금, 예. 2층이 이제 퇴직연금, 3층이 개인연금인데 예. 이 개인연금을 많은 분들이 소득공제, 지금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 계좌를 많이 예. 만들거든요. 그런데 연금저축 계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중에 오늘 대표님의 제목이 당신의 노후가 썩고 있다? 예. 예,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당신의 노가 썩고 있다. 너무 그거는 겁나는 이제 거 아닙니까? 클릭 유도용. 그렇죠. 연금저축 계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몇 가지 종류가 있죠. 그죠? 네, 네, 그렇죠. 예, 은행에서 주로 했던 연금저축 신탁은 이제 없어졌죠. 없어졌어요. 네, 없어졌고 남아있는 게 연금저축 펀드, 네. 접근형, 네. 그다음에 연금저축 보험. 보험, 금리 네. 연동형 네, 네. 이렇게 있는데 특히 연금저축 보험은 금리 연동형인데 네. 여기에 또 보험회사의 각종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는 지난 10년 이상을 이렇게 따져보면 네. 수익이 아주 적어요. 심지어 은행 예적금 금리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세액공제 받는 걸 제외하고, 왜냐하면 돈 들어간 걸 굴려야 되니까 그것만 굴려야 볼 때 되니까. 적금보다 못하다고요. 그렇죠. 적금보다 못하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은행 예적금 금리라는 것이 물가 이상은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물가 이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은행 예적금 금리 자체가 물가랑 비교하면 실질 이익이 없어. 그죠? 손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1, 2년도 아니고 우리가 장기 상품이잖아요. 연금저축 네네네. 같은 네. 경우는 이 장기 상품이 10년, 20년 나중에 노후에도 평생 몇십 년을 써야 되는데 그렇죠. 이 같은 초장기 상품을 실질 가치에서 턱없이 못 쫓아가는 수익 상품에 내가 들어있다. 네. 이 자체가 이 연금저축 보험의 과거 수익률 또 앞으로 예상되는 금리 연동이니까 거기다 네. 사업비까지 고려하면 네. 내 노후가 썩고 있다. 그만큼 이제 그렇게 생각해도 저는 심한 말이 아니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 연금저축 계좌 신탁까지 포함해서 왜냐하면 예. 신탁은 지금은 없지만 이전에 음. 가입자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증권에 있을 때 이게 상품별로 뭐 연납입액이나 아니면 예. 뭐 적립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데이터를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보면 네. 지금까지 총적립금 네. 총적립금 누계액을 보면 네. 연금저축보험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총적립금이 70%가 네. 70% 이게 2021년 기준인데 총적립금의 70%가 연금저축보험에 들어가 있어요. 총적립금. 오, 적립금에 지금까지 70%가. 누적된 거. 네. 그러네요. 자, 그런데 매년 이제 돈을 내잖아요. 네. 각 계좌에. 네. 2022년 기준으로 보면 네. 연금저축보험에 납입하는 2022년 기준 네네네. 보면 연금저축보험의 납입액은 55%입니다. 그럼 이때까지 누적으로 모인 돈이 70%면 매달 지금 내는 것도 70%야 맞는데 그렇죠. 55%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예. 연금저축보험에 넣는 매년 불이익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연금저축보험에서 사실은 연금저축펀드로 네. 옮기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이관하는 걸 알고 이관. 계시니까. 그렇죠. 우리가 알고 네. 있는 것처럼 연금저축 계좌는 보험에서 펀드로 또 펀드에서 보험으로 네. 항상 이동이 가능해요. 맞습니다. 또 펀드 같은 경우에도 A 증권사에서 B 증권사로 네네네. 항상 이전이 가능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그동안 연금저축 보험이 압도적으로 적립금은 많았는데 네. 점점 이 사람들이 아니다 네. 싶어서 연금저축 펀드로 네. 옮겨가는 비중이 커지고 있고 네. 그것이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총적립금 비중보다 훨씬 네. 적은 비중으로 연금저축 보험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도 55%가 되는 거 보면 저는 어쨌든 뭐 투자 업무를 하다 보니 예. 연금저축보험을 누가 하겠어. 뭐 저희도 보험도 하지만 그래서 연금저축을 아무도 안 할 줄 알았는데 예.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전히 많네요. 55%니까 절반 이상이잖아요. 네네네. 아직도 절반 이상은 사실은 잘 모르고 내 노후 그 연금저축보험에 들어가는 그만큼의 내 노후를 네. 썩히고 있는 거죠. 근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유가 여전히 있죠. 이렇게 이유가 판매가 있죠.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금저축보험에 아직도 쏠림
쏠림 현상 그 이유는 한 세 네. 가지 정도로 세 정리해 가지가 있는데 있다. 네. 첫 번째는 아무래도 노후가 네. 연금이 필요하니까 필요하죠. 그죠?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또 좀 절세도 받고 네. 세액공제도 받고 그러니까 연금 저축이 필요하다는 네. 이 당위성. 그렇죠. 그건 다 느끼는 그렇죠. 거죠. 네. 두 번째는 연금저축보험이 연금저축펀드에 비할 때 비과세라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 차이는 있겠네요. 그렇죠. 늘 저는 절세만 생각했지 연금저축 계좌를 비과세로는 생각 안 했거든요. 비과세, 나중에 연금을 받을 이게 때 보험이다 세금이 보니까. 하나도 없어. 네. 비과세라는 네. 장점이 네. 있고 세 번째는 방문 판매. 나는 이게 결정적이라고 봐. 연금저축펀드는 내 스스로 증권회사 가든지 증권회사 앱에서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가서 해야 되는 거죠. 가서 해야 네. 되는데 연금저축보험은 방문 판매 주로 이제 가까운 분들이 맞아요. 또 누구의 소개로 네. 실비 하나 했는데 그렇죠. 와서 이것도 필요하다고 오 이러면서 비과세에다가 그러다 또 보니까 공제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거죠. 아, 이제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팔아야 되니까 네, 그렇죠. 이 상품의 장점 위주로 이야기할 네, 가능성이 네, 높고 네. 가만히 앉아서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정보에 열려 있지 못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경우가 많죠. 그 연금저축 펀드를 만약에 모른다는 전제에서 지인이나 아시는 분이 주로 또 친한 분이잖아요. 분이 오셔서 세액 공제도 되고, 되고. 비과세도 비과세도 돼. 되고.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없겠어요. 일단은요. 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투자에 대해서 좀 일반적인 지식이 조금 떨어지는 분, 맞습니다. 무관심한 분, 네네네. 이런 분들이 방문 판매에 취약하다. 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상품, 예컨대 연금저축보험이냐, 연금저축펀드냐, 이게 선택할 때 네. 어떤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될까? 초장기일 때. 그렇죠. 특히 초장기일 때 뭐니 해도 돈인 것처럼 네. 뭐니 해도 초장기 상품, 특히 상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수익률이죠. 수익률이죠. 네. 그렇죠. 맞아요. 수익률. 맞습니다. 특히 이제 장기 상품이고 노후 평생 자산이니까 이 수익률이 또 중요한 이유는 돈 가치. 맞습니다. 초장기 상품에서 몇십 년을 나중에 노후까지 생각하면 몇십 년을 내가 사용해야 되는 자산인데 돈 가치가 크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0년 불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 55세, 60세부터 만약에 받는다고 해도 받는 기간이 또 20, 30년이니까 그렇죠. 따지고 보면 4, 50년이 될 수 있는 거죠. 젊은 예. 분들에게는. 예, 그렇기 때문에 돈 가치 최소한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불려야 되는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네. 다 수익률이다. 네. 그 다음에 수익률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절세할까? 그럼요. 그게 이게 네. 중요한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절세가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절세가 우선이 아니고 비과세가 우선이 아니고 절세하고 비과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죠. 수익이다. 네. 수익이 없는데 비과세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상품을 이렇게 누가 말하면 수익률은 잘 모르니까 미래 일어날 일이고 그거보다 비과세. 그렇죠. 예, 이런 게 막 눈이 쏠려서 막 수억 예, 정도 벌 것 맞아요. 같은. 왜냐면 수익이 안 나는데 수익이 나서 이게 뭐 매매 차익의 수익인데 거기 비과세인데 수익도 안 나는데 비과세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상품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과세보다는 수익이 중요하다. 그럼요. 자, 이것들을 항상 기억하면 네. 상품 선택을 할 때도 내 돈을 불리는 일반적인 상품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익으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목표 수익을 잡을 때 왜 터무니없으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뭐 어디 대비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할 때 그렇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돈 가치를 지키려면 네.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바로 기준이 물가잖아요. 물가죠, 그죠? 물가. 이게 물가 이상으로는 수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실질 상승률을 맞아요. 커버가 되니까. 그래서 물가도 일반적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가 있고 체감 물가가 훨씬 높습니다. 체감 물가로 장바가지 물가라고 하는데 네. 체감 물가는 통계청에서 발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대체로 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체감 물가 항상 높죠. 맞습니다. 뭐 2배 이상 높은 경우도 있어요. 네. 자,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딱 통계로 따질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최소한 소비자 물가 이상은 수익이 돼야 되고 네. 가능하면 한 2배 정도. 네. 그렇죠. 왜냐면 1.5배에서 2배는 나와야죠. 1.5배에서 2배 정도 체감 네. 물가를 따질 때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23년도 네. 얼마였나? 네. 그게 3.6%였어요.
지난해 너무 작은데요. 소비자 물가. 아, 생각보다 작년에 23.6%밖에 안 됐다고. 아마 체감 물가는 10% 정도. 예, 우리가 느낄 8% 걸. 이상은 그죠? 느낍니다.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올랐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체감 물가 상승률은 최소한 2배 이상. 그러네요. 네. 이것도 좀 기억하시는 게 좋고. 네. 어쨌든 이제 지난해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물가가 계속 높은 편이에요, 그죠? 네. 자, 그렇다면 지난해 2023년 기준의 생명보험회사 연금저축 사실 네. 손보사도 비슷해요. 네. 자, 보험회사 연금저축 수익률 그 네. 가운데 생명보험회사 연금저축 수익률이 얼마냐 놀라지 마십시오. 네. 2.44%. 오. 자, 그러니까 지난해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의 수익률은 2.44. 이것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도 떨어지고 못하네요. 네. 체감 물가까지 감안하면 많이 떨어지는 엄청나게 돈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뭐 생보사뿐만 아니라 손보사도 비슷하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더 놀라운 것은 이 연금저축보험의 수익률이 지난해 2.44라고 했잖아요. 네. 은행에서 상품 예적금 금리보다 떨어져. 지금 아, 이제 그러네요. 그렇죠. 자료 화면에 작년에도 있는데. 한 3.5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죠. 네. 작년, 재작년에 은행 금리가 좀 높았죠. 비쌌잖아요. 네네네. 그것보다도 떨어져. 자, 이 같은 현상은 비단 지난해뿐만 아니라 지금 자료 화면에서처럼 약간 들쭉날쭉하지만 그렇죠. 전반적으로는 정기 예적금 금리보다 결코 비교 우위에 있다고 장담하기 힘든. 그죠. 코로나 때 그렇죠? 잠깐 외에는 그전 데이터를 그렇죠. 봐도 예, 일반적으로 그렇죠. 보험사들이 일반적으로. 낮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연금저축펀드는 어떨까? 네. 지난해 2023년도의 평균 수익률이 네. 11.6%였다고 합니다. 네. 물론 장기로 조금 더 뭐 5년, 10년 이렇게 길게 보면 그것도 5, 6%는 되겠죠. 그죠? 우리가 네. 이제 길게 보면 자주 인용하는 것이 미국 S&P 500 뭐 네, 평균 네. 지수잖아요. 네. 대체로 보면 한 20년 이상, 10년 이상 보면 뭐 7, 8% 이상이 그 정도는 되잖아요. 낮습니다. 그죠? 네. 자, 그 정도로 뭐 유추하면 되겠는데 네. 그렇다면 이 연금저축보험은 장기 수익률이 어떻게 됐을까? 이 자료도 또한 놀라워요. 네. 최근 5년 평균 수익률이 연금저축보험 네. 1.81%. 2%가 안 되네요. 안 돼요. 그다음에 최근 7년을 확대해서 봐도 1.28, 더 떨어져. 네. 더 떨어져. 그리고 최근 10년으로 보면 연금저축보험의 연평균 네. 수익률이 1.51. 음. 자, 이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내 돈이 이만큼 썼고 있다. 아깝네요. 그죠? 네. 실질가치, 물가도 안 된다. 그죠? 썼고 있다 그럴 때 너무 자극적인 거 아닌가 했는데 이 데이터를 보니까 예. 좀 의미는 많네요. 예, 그렇죠. 그렇죠. 안타깝지만. 네. 다행인 것은 그나마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언제든 연금저축 계좌는 보험에서 펀드로, 펀드에서 보험으로 필요에 따라 네. 항상 옮길 수 있다. 네. 옮길 때 불이익은 없다. 지금까지 절세 받았던 거, 네. 뭐 소득공제 내지 세공제 받았던 것을 토해낸다든지 이런 불이익은 없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다행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깨달은 분들이 최근 계속 많이 옮기고 있다. 맞습니다. 보험에서 펀드로. 그래서 앞서 우리가 자료에서 누적액은 70%지만 보험이 연간 적립액은 2022년 기준으로 55%로 뚝 떨어진 이유. 자,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재밌는 게 이제 뭐 저희도 상담을 20년 이상 했으니까 한 20년 전에는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저희는 연금저축 보험을 팔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연금저축 이제 계좌를 만들어 드릴 때 사람들이 전부 연금저축 보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 상담을 하면 연금저축 보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사실 많이 없다는 거는 유튜브를 또 보기도 하고 우리 정보를 보고 연금저축 펀드나 혹은 이거 안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2022년 기준으로 보면 55%가 보험이잖아요. 그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제가 만나는 분들은 그래도 관심 있으니까 오겠죠. 예. 네. 자, 그래서 옮기는 것을 조금 고민해 보시라. 아직도 연금저축 보험이 있다면 그 말씀 드리고, 다만 보험을 이전할 때는 펀드로 해약 환급 기준으로 이전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보험이 해약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할 때 다른 세금이나 소득공제, 세공제 받은 걸 뱉거나 이런 불이익은 없는데 없지만, 보험의 특징상 넘어올 때 불입한 보험료가 넘어오는 게 아니고 항상 평가 금액이 해약금이 넘어오는 거다. 예. 네. 해약 환급금 기준으로 따질 때 뭐 가입이 좀 장기간 뭐 7년, 10년 이상 된 분들은 거의 해약 환급금에 대한 손실이 없어요. 그 자체가. 네. 그런데 가입한 지 얼마 안 됐거나 뭐 3, 4년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기간에 따라서
해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해약 아, 그럴 수 자체로. 있겠다. 네네.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고민을 하죠. 아, 원금도 안 되는데 조금 더 기다렸다가 네. 원금이 되고 이전하면 안 될까요? 아, 그 고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5년 뒤에. 예, 예.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장기 상품이라는 거죠. 아, 빨리 하는 게 낫다. 그렇죠. 시간의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수익을 계속 내가 만족하면서 네. 결과적으로는 네. 뭐 원금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네. 오히려 다른 기대 이익을 내가 포기해야 되는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시간의 이익까지 고려하면 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갈 길이 머니까 옮겨라. 갈 길이 머니까 네. 가감하게 조금 생각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뭐 이전하는 것은 뭐 주변에 또 스스로 좀 공부도 좀 해보시고 네. 또 뭐 필요하면 뭐 저희를 통해서 뭐 네.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 네. 뭐 다양한 방법들이 열려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고민을 하시라. 네.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생각보다 본인들이 하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증권사 앱에 들어가서 증권 이전하기만 해도 예. 가져오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투자 관리가 그렇죠. 어려워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네, 잘 한번 관리해야 맡겨보라고 했지만 어쨌든 본인이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공부해서 결정하면 좋겠고요. 사실은 저희가 데나리온 하면서 한두 번 했는데 여전히 2023년 2년 기준으로 50% 이상이 연금저축 계좌를 증권으로 하지 않고 보험으로 했다는 그 데이터를 보면서 또 한 번 우리가 리마인드를 해드리고 여전히 지금 갖고 있으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2명 중에 1명 어느 쪽에 속하는지 그러겠네요. 예, 이게 왜 필요하나 했는데 여전히 이걸 보시는 분들 예. 중에 아직까지 연금저축 계좌를 보험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이관을 한번 공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저희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